주식하는 남자 쿠니네입니다. 9월 28일 증시 전망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만 되면은 비염이 유독 심할 때라 가지고 목소리가 오후 녹화할 때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양해 좀 해주시면 되고요. 질병이니까요. 저도 비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이고, 미국 시장이 워낙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일단 오전에 강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안정성 좀 여유롭게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있고, 좀 미국 대선 리스크가 굉장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증시가 다시 하락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에 대한 골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 대법관 후임을 대선 전 임명하려는 노력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토요일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고 대선 전에 상원 인준 표결을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올해 대선의 우편 투표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종 결과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긴즈버그의 후임 지명이 더욱 이슈화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선에서 지더라도 우편 투표 관련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만약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소송을 걸 것을 시사했고,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우편 투표의 불공정 가능성을 언급해왔으며 불공정하게 치러지는 대선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처리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민주당은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충돌이 확산 예상되고 있다. 현지 시간은 9월 29일에 예정되어 있고, 대법관 인선과 코로나19, 경제, 인종 문제, 주요 도시의 폭력 사태, 선거의 천명성 등 6개 분야 주제에서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선거 운동이 축소된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살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첫 번째 토론은 11월 대선에 있어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토론회에서 어떻게 양측 후보가 발언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대선 후보 TV 토론은 2차, 3차 두 번 정도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더럽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플레이가 사실 이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 그리고 트럼프의 일대기에 대해서 책도 읽어보고 공부해본 바, 트럼프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있지만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늘 배려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피가 튀고 살이 튀는 전쟁에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은 트럼프가 노년에 약간 좀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밑에 내용에서도 제가 언급을 다시 하겠지만은 이 내용에서 읽어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토론, 일단 조 바이든이 앞서고 있지만, 조 바이든이 앞선다고 해서 미국 대선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관련주가 무조건 우상향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게 이 테마주를 다루는 데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해본 바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불안하겠죠. 지난 미국 대선을 생각해 보면은 힐러리였었죠. 힐러리와 이제 트럼프의 경쟁 구도였었는데, 그때는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대선 투표 당일날까지도 트럼프와 힐러리의 관련주들이 등락률이 60%를 왔다 갔다 거릴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보다도 더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등락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 스윙 하시는 분들, 혹시 오버나잇을 이제 포지션을 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관리를 잘 하면서 혹은 역발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에 이제 국내 증시 전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증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물이 일단 출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미국 대선 TV 1차 토론,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특히 제조업 지표 및 고용보고서 결과 등 중요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의 대선 불복 발언 및 차기 대법관 지명 감행 등으로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악화된 점도 부담이 됩니다. 뭐 늘 그렇듯 연휴를 앞두면은 매물이 출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션을 잡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빠지는 종목이 있으면은 부분 현금화를 시켜 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관망하시는 게 좋고, 추가 매수는 연휴가 끝나고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이어가면 미국과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전월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파월 연준 의장 등 연준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경기 회복 속도 둔화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지만 연휴 이후 결과가 반영이 된다는 점은 연휴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분기 말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아 코스피는 2250에서 23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800에서 780에서 815포인트 등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타예요. 이거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28일 이제 미국 대선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은, 미국 대선과 이제 다른 이슈가 또 있습니다만, 예정된 미국 대선 첫 TV 토론에 이제 시장의 눈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번 토론에는 코로나19 경기부양책, 연방 대법원 인사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지지율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고, 조 바이든 관련주와 트럼프 관련주의 등락률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세를 아직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면은 관련주들의 이제 좀 진입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관련주는 만약에 시가에 굉장히 약하게 시작하거나 약한 흐름을 보인다 생각하면 트럼프 관련주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저는 대선 테마, 이런 미국 대선 테마나 국내 대선 테마는 무조건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 역발상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어가게 되면은, 두산 인프라 코어 예비 입찰에 어깨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두산 인프라 코어 차이나 소송 또 오타가 났네요. 관련 우발 채무가 여전히 이슈로 자리한 가운데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전 여부가 매각정 흑행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두산솔루스의 사례처럼 FI가 인수와 운영을 통한 밸류업 역할을 맡고 전략적 투자자들이 자금을 출자하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도 점치는 모습이다. 그래서 예비 입찰일이 오늘입니다. 28일 오늘이고, 예비 입찰 오전 강한 시세를 내지 않는다면, 짧은 관점으로 접근하면 강한 시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오전 관심 있게 두산 인프라코어를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항상 진입할 때는 손절선을 반드시 정해두시고, 이런 짧은 이슈에 대한 매매는 손절선을 지켜두시고, 승패에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항상 투자는 내 반대랑 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는 게 가장 좋겠죠.